자, 봅시다. 자, 1번 문항이야. 1번 문항 보시면 a-2x 그리고 얘가 크다. 누구보다? a 플러스 b요. 얘 해가요. 해가 x는 2보다 작대요. 자, 문제풀이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어머나 최고차항에 미지수가 오면 항상 여러분들은 사인N이 울려야 돼요. 어떤 사인N이 머릿속에 울려야 되냐면 나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는 행동 영역 자체가 뭐로 오는 거냐면 케이스 분류로 와요. 자,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예를 들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왔어요. 나 방정식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런데 얘는 절대로 2차 방정식이 아니죠. 왜?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없으면은요 얘는 방정식인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치? 그럼 나의 행동 영역은 어떻게 와야 되는 거죠? 케이스 분류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케이스 분류가 오시는 거야? A가 0일 때와 A가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도 케이스 분류해야 되는구나. 그치? A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 몇 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2차 방정식이 돼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놓고 A가 0이에요. A가 0이면 이 녀석의 모양새는 bx 플러스 c는 0이 돼요. 그럼 여전히 여기서도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B가 또 0일 수도 있고 B가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B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얘는 몇 차 방정식이 되고 1차 방정식이 되고요. 그치? B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는 세상이 있죠? 라고 했을 때 B가 0이라고 한다면 C는 0의 꼴 요런 꼴이 돼버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최고차항의 미지수가 뜬다.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된다? 케이스 분류해야 되겠다. 라는 요 생각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런데 말이야, 봐봐. 내가 여기에 는 0이 아니라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렇게 왔어. 이참수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나는 방정식, 나는 함수. 방정식일 때는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함수의 형태로 해석하고 싶다면 세 가지로 케이스 분류해야 돼. 자, 뭐라고? 함수일 때는 세 가지로 케이스 분류해야 해. 왜죠? 라고 물으신다면 요 A라고 불리는 얘는요 모양을 결정지어요. 그쵸? 왜?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나는 아래로 볼록할 것이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A가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Y는 bx 플러스 c가 돼서 1참수라고 말하지 마세요. 괜찮습니까? 그냥 얘는 뭐가 된다? 직선이 될 것이다. 네, 요렇게 여러분들이 케이스 분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실 이렇거든요. 얘는 기본 문항이긴 해요. x의 개수가 미지수 a-2로 표현됐단 말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야 돼요. 그치? 이해해요? 근데 요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실전에서 사실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풀었을 거라는 거지? 실전에서 문제를 풀었다는 건 이 부등식의 x가 2보다 작다고 일단 나한테 눈에 들어오는 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네 이런 거야. 그치? 부등호의 방향이 뭐 했다고? 바뀌었다. 바뀌었음.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죠? 내가 양변에 a-2분의 1을 곱했다면 또는 a-2로 나누신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어떻게? a-2분의 a 플러스 b가 되면서 내가 지금 나눈 거예요. a-2로. 그런데 부등호의 방향이 지금 바뀌었다고요. 그럼 우리는 사실 얘를 기록하고 가야 돼요. 절대로 수학에서 분모는 0이 될 수 없어요. 0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반드시 A는 뭐가 아니었을 거고 2가 아니었을 거고요. 그러면서 또 갖다 써야죠. 나는요 a-2로 나눴는데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a-2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무슨 수? 음수였다. 여기까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얘 값이 결국 이 값인
뭐였다는 거예요? 2였다는 거예요.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하나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그래놓고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것은 뭐를 구해달라는 거지? A-P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얘의 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좀 이런 생각은 하지 맙시다. 어떤 생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냐면, 얘를 보게 되면 나는 관계식 하나를 구한 거거든. A와 B의 관계식을 구한 거야. 그런데 문자는 2개고 식이 몇 개? 1개잖아. 그치? 문자는 2개, 식이 몇 개? 1개잖아 지금. 그러면 왜 A와 B를 정확하게 구하려고 노력해? 괜찮아? 식의 개수가 부족한데?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식의 개수가 부족해? 그럼 이 문제는 부정방정식인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한다면 A와 B에 대한 뭔가 조건이 왔어야 해. 실수 조건 또는 정수 조건. 그런 조건이 왔나? 생각을 해보면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관계만 보는 거야. 관계만. 그래, A와 B야. 너의 관계는 어떻게 되니? 나야. A 플러스 B는 양변에 A-1을 곱해주시면 2A-4가 돼요. 그치? 이게 관계야. 그치? 근데 나한테 필요한 건 A-B의 값. 사실 얘의 값만 알게 되면 A가 정확하게 뭔지 B가 정확하게 뭔지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관계를 통해서 얘를 구할 수 있는가만 보는 거죠. 선생님 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해요? 그렇구나, 보이는구나. 그냥 얘를 이쪽으로 호로록 이항하게 되면 나 A-B는 나 이항하게 되면 4더라. 아, 그래서 얘가 그냥 4였구나. 이 문제에서 A와 B의 값을 정확하게 구해실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니? 네, 좋아요. 그래서 4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나를 만족시키는 건 x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네, 요 자체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냥 2번 문항을 여기다 풀어볼게요. 연립부등식을 풀래요. 연립방정식과 같은 컨셉이죠. 방정식이 부등식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위와 아래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구하는 거죠. x 플러스 a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요. 작거나 같대요. 뭐보다? 2x-4보다요. 자, 그리고 4x요. 나는 다시 작대요. 뭐보다? 2x 플러스 b보다요. 괜찮습니까? 그냥 푸시면 돼요. 1번이요. 나를 풀어주세요. 문제가 쉽잖아요. 그냥 이항하세요. 나는요, 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요. 호로록 이항하고 호로록 이항해주세요. a 플러스 4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여기가 1번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2번이요. 여기에 주목해주세요. 2번에서 나오는 x의 범위는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쇼 2x가 b보다 작다. 그래서 x는 2분의 b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우리들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무슨 관계라고? 이고의 관계예요. 이고. 얘를 집합으로 말하면 교집합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면 수직선상에 얘를 나타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은 x라고 불리는 건 a 플러스 4보다는 뭐하고? 크거나 같고, 그리고 나서 2분의 b보다는 작다. 여기다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집합을 주셨습니다. 나요, 그런 해집합 자체를 얘를 뭐라고 줬고 문제에서 마이너스 3이라고 줬고요. 그리고 나서 얘의 값을 뭐라고 줬다? 4라고 줬습니다. 쉽네요. a의 값은 그래서 마이너스 7, 그리고 나서 b의 값은 뭐가 된다? 8이 된다. 나한테 묻는 건 우리들의 합을 묻고 있으니 답 자체는 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워볼게요. 그리고 얘들아, 수학은 손으로 가는 거야. 손이 쉬면 안 돼, 얘들아. 봐봐. 자, 이젠 3번 문항 보도록 하자. 시작. 어머나, 연립부등식을 풀래요. 5-x 그리고 2x. 나 x-a, 여기가 마이너스 2. 얘가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야. 자, 그럼 우리 같이 보자. 나요, 1번이요.
1번을 보시면 호노노노노노 15 여기서 나오는 마이너스 3x 이항하면 5x 그래서 양변에 5분의 1을 곱해주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쁘게 그냥 이렇게 쓸게요. x는 결국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것이 1번에서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나요. 나 2번이요.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x는요. 크대요. 도대체 누구보다? a-2보다 크다. 예, 요게 바로 2번 영역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들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이고의 관계인데 이고 1번 영역도 만족하고 2번 영역도 만족하는 이고요. 연립부등식이니까 위에도 만족하고 아래도 만족하고. 근데 얘를 만족하는 해가 없다는 건 우리들을 만족하는 x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나도 이 쉬운 문항을 여러분들이 잘 풀 거라는 걸 알지만 행동 영역을 잡아줄 테니까 잘 들어봐. 행동 영역. 행동 영역이라는 건 이래. 1번에서 나오는 것은 명확한 구간이야. 명확한 구간을 우리는 만약에 점이었어? 점인데 뭐라고? 고정된 점을 우리는 정점이라고 부르고 정해지지 않은 점을 동점이라고 불러. 마치 얘가 정점, 얘가 동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나는 얘를 명확한 구간, 얘는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어 명확하지 않은 구간이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렇거든요. 동점과 정점이 나오면 정점은 찍어놓고 동점을 어디다 찍어야 하지? 그렇게 조건을 해석하듯이 마찬가지로 얘부터 그리는 거야. 내가 우선인 거야. 우선부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관찰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도 문항을 만난다고 하더라도요. 그럼 고정된 범위부터 수직선을 그려주세요. 제발 수직선 좀 그려주세요. 그럼 뭐보다? 지금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것이 지금 1번의 영역이야. 내가 지금 1번 영역이야. 괜찮아? 그러면서 2번 영역에 대한 그림을 그릴 텐데 1번과 2번 해가 없다라는 건 우리들의 교집합이 없다라는 거랑 동의어야.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이 없어야 해. 그치? 그러면 이 구간 크다야 크다? 그럼 얘가 이렇게 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된 범위가 생겨버리거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의 그림은 연두색과 겹쳐지면 안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잡으셔야 되지 않냐라는 거야. 내가 2번 영역. 공통된 영역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서 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 맨 마지막에 생각하는 거야. 자, 우리 행동이야. 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 제발 부탁이다 얘들아. 등호는 맨 마지막 과정에서 생각. 정말 중요한 문항입니다. 다시 한번 밑줄 그어드릴게요. 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 등호는 맨 마지막 과정에서 생각해 주세요. 제발. 맨 마지막 과정이야. 자, 내가 아는 것은 확실하게 아는 거는 이거밖에 몰라. 3보다는 하여튼 간에 누가 a-2가 뭐야 해? 커야 해.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생각하자고. 우리들이 같아질 수 있는가 없는가는 맨 마지막 과정에서 생각하는 거야. 그것을 선생님은 등호는 맨 마지막 과정에서 생각한다라고 그냥 너랑 나랑 약속하는 중이지. 등호가 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등호가 왔다라고 쳐봐. 이 숫자가 3이었다라고 쳐봐. 그러면 연두색은 3을 포함하는 게 맞거든? 근데 여기는 지금 빵꾸잖아. 난 지금 뭐라고? 빵꾸야. 이 a-가 3이라고 하더라도 3을 안 갖고 있어요. 빵꾸라서요.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 갖고 있고 얘는 갖고 있지 않고 공통된 범위가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어차피 부등식 문제는 등호가 있고 없고가 답에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합시다.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무슨 소린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풀게 되면 5보다는 a가 크거나 같습니다. 네, 요 자체가 답이겠죠. 자, 4번 문항 가보도록 할게요. 4번. 나요. 어느 반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서 방을 배정하는데 한 방에 3명씩 배정하면 13명이 남고 5명씩 배정하면 빈 방이 없이 마지막 한 방에는 학생이 4명이어가 모르겠어요.
이거 결국은 나한테 묻는 게 식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묻잖아요. 식 세우기, 이 능력을 물어요. 그러면 내가 구하는 거에 먼저 주목해 주실래요? 내가 구하는 거, 이 반에 학생 수에 관심이 있고, 그러면서 이 문제에서는 그 학생 수에 뭐를 묻고 있어요? 최대값을 묻고 있어요. 그치? 구하는 게 학생 수를 구하고 싶어요. 나는. 괜찮습니까? 거기에서의 최대값이요. 자, 그럼 이미지 갑니다. 이미지요. 내가 놀러 갔어요. 호로로로 우리 수학여행을 갔다라고 가정해요. 이런 거야. 수학여행을 갔어요. 호텔이 돼도 좋고, 뭐 콘도가 돼도 좋고, 리조트가 돼도 좋고, 쇽쇽쇽쇽쇽쇽 점점점. 자, 여기 1번 방이 있고요. 2번 방이 있고요. 3번 방이 있어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n번 방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n-1번 방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있었다 이거야. 괜찮아? 전체 몇 개의 방이 있는 거냐면 나요. n개의 방이 있어요. 괜찮아? 이게 지금 현재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속에서 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5명씩 배정하면 3명씩 배정하면 13명이 남는데요. 그 말은 뭔 말이죠? 여기에 3명이 들어가고 여기에 3명이 들어가고 3명이 들어가고 여기도 3명 여기도 3명 이렇게 들어갔더니 뭐야 13명이라는 학생은 13명은 방이 없어요. 밖에서 노숙을 해야 돼요. 유유의 사항이라는 거야. 괜찮아? 지금 이게 내가 처한 현재 사항인 거 맞지? 그럼 보라색으로 식 좀 꾸며주세요 이런 거야. 이 보라색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전체 학생 수를 알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왜? 3명씩 n개의 방에 들어가게 되면 괜찮습니까? 3명씩 n개의 방에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명? 전체 3n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그치? 거기에 노숙자까지 포함해줘야 되잖아. 이해? 노숙자 13명이 있었다. 3n 플러스 13이요. 얘가 결국은 전체 학생 수가 될 거다라는 말이죠.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요? 그것도 천천히 읽는 거예요. 문제를. 아 그렇구나. 그런데 5명씩 배정한다면 좋아.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연두색상 여기도 5명이 들어가고 5명이 들어가고 5명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빈방 없이 마지막 한 방에는 일단 빈방이 없어야 된대. 그리고 마지막 여기 한 방 여기를 말하고 있어. 괜찮습니까? 여기는 몇 명? 4명 이하가 배정된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4명 이하가요. 그럼 얘들아 일로 와줄래? 여기가 4명 이하라는 건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4가지 경우밖에 없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4명 이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선생님 왜 빵명일 수는 없죠? 아무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얘들아 빈방이 없다며. 그럼 맨 마지막 방도 빈방이면 안 돼요. 이런 거지. 괜찮아? 1명 또는 2명 또는 3명 또는 4명 있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봐봐. 얘들아 1명 있었을 때는 그럼 1명이 있었어. 그때는 학생 수는 전체 어떻게 되겠어? 5명씩 채워진 거야. n-1번째 방까지 5명씩 꽉꽉꽉꽉꽉 채워진 거야. 그치? 그렇고 나면 1명이 있었을 때는 5에 n-1명의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채워졌을 거야. 그치? 그러면서 플러스 1을 하면 되지. 이때는 어떻게 될 거야? 2명일 때는 5에 가로치시면 n-1 플러스 2가 됐겠지. 4명일 때는 어땠을 거야? 5에 n-1 플러스 4였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전체 학생 수 여기서의 전체 보라색의 전체 학생 수와 이 전체 학생 수는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자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보라색 3n 플러스 13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얘일 수도 있어. 5n-1 플러스 1 얘는 뭔 말이야? 맨 마지막 n번 방에 몇 명 있는 경우? 1명 있는 경우. 그래놓고 플러스 얘는 2명 있는 경우. 얘는 3명 있는 경우. 얘는
4명 있는 경우, 즉 얘는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다는 거야. 케이스는 몇 가지? 4가지 케이스가 있어. 근데 얘를 이 4가지 케이스, 이 4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자 집중. 얘는 얘일 수도 있고 얘는 얘일 수도 있고 얘는 얘일 수도 있고 얘는 얘일 수도 있다. 아 귀찮아. 아 이렇게 쓰기가 귀찮아. 아니 만약에 문제가 말이야. 만약에 문제가 여기가 어씨 한 방당 되게 큰 방이야. 되게 크게 놀러 간 거야. 그래서 반끼리 같이 가는 구조야. 그래서 여기가 30명씩 찼대. 한 방에 30명씩 꿇어 놓는다는 거야. 30명 30명 30명. 그랬을 때 27명 이하래. 맨 마지막 방향이 27명 이하래. 그러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아씨 27명까지. 귀찮잖아. 귀찮지? 귀찮잖아. 지금은 4명 이하라서 이 경우 직접 쓰는 것도 별로 귀찮지는 않거든. 4가지니까 맞아? 근데 이게 27명 이하가 돼. 그럼 되게 귀찮아지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사항을 뭐로 써? 수학의 식인 뭐로 써?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귀찮은 일을 안 해도 되더라 라는 게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단원이에요. 이 단원의 목적 중 하나가 돼요. 괜찮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얘를 원큐로 부등식으로 나타낸다는 건 결국 3n 플러스 13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괜찮습니까? 이 녀석은 최소값 뭐일 수도 있다는 거지.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거야. 이렇게 최소와 최대를 잡아줄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최소요. 어떻게? 5n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내가 최대요. 최대 4명이 왔을 때가 최대니까 어떻게? 5n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네, 최대와 최소로서 여러분들이 이 경우를 표현해 줄 수 있더라라는 세상이에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단마 치러 가자. 우리 부등식 문제를 푼다는 건 2번 푸는 거니까 여기서 한번 풀어주세요. 여기서 한번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2n은 17이 돼요. 그래서 n은 2분의 17보다는 뭐예요? 작거나 같다가 돼요. 그치? 그리고 여기에 주목해 주세요. 여기를 푼다는 건 호로록 2n은 14요. 그래서 n은 7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죠. 여기까지 내 말 괜찮죠? 그럼 나는 8.5요. 그래서 n의 값이 될 수 있는 건, 얘들아 n은 무슨 수야 되겠어? 자연수지. 내가 호텔에 놀러 갔는데 맞아? 방이 마이너스 5개의 방이 있습니다. 우리 호텔은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괜찮습니까? 그래서 n은 자연수. 그래서 될 수 있는 건 n은 7 또는 n은 8이었겠죠? 그쵸? 7도 되고 8도 돼요. 그런데 나한테 원하는 건 최대값을 묻고 있어요. 2반의 학생 수의 최대값. 그러면 n이 8일 때 최대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8을 대입하세요. 8을 대입하면 24 더하기 13. 그래서 우리 반의 학생 수의 최대값은 39명입니다. 네, 이렇게 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세워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37. 어우씨 산수를 못해요. 24 더하기 13 37.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자, 치워볼게요. 자, 5번 문항이요. 5번 시작. 절대값 x-2가요 4x 3보다 작아야 된다. 얘의 해가, 이 부등식의 해가 어디에? x가 a보다 크다에 뭐가 돼야 된다고? 포함이 돼야 된대요. 그런 실수 a의 범위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요게 답이야. 자, 우리 교과서랑 문제집은 이런 문항을 어떻게 풀죠 여러분? 자, 교과서요. 소위원 교과서랑 우리가 살고 있는 시중 문제집의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문항을 풀죠. 절대값이 나왔어. 얘들아 절대값이 나왔다고 쫄지 말아줄래? 어떻게 여러분한테 지침을 줘요? 절대값이 지금 하나니까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든 x의 값이요.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든 x의 값은 뭐? 2요. 그래서 케이스 좀 분류해라.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두 번째, x가 2보다 작을 때도 케이스를 분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개념을 가지면 안 돼요. 인간은 관례적으로 보통 여기다가 등호를 붙여줄 뿐, 등호라고 불리는 건 한 번만 붙여주면 돼요. 연속적인 느낌만 나타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다 붙이든 위에다 붙이든 그것은 개인 취향이다. 근데 다만 관례적으로 위에다 붙여줄 뿐이다 라는 거예요. 한 번만 오면 돼. 자, 그럼 시작. 나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아니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때 푸는 건 나는 양수요. 그래서 절대값이 풀릴 때 그냥 풀리죠. x-2가 4x-3 얘를 푸는 것이고, 나요, 이젠 이 부등식을 풀게 되면 3x라고 불리는 건 호로록 가서 1이요. 그래서 결국 3분의 1보다는 x가 크다는 거야. 얘들아 조심 좀 해줄래? 뭐를? 내가 푸는 건 이 범위 속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얘랑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이고의 관계를 찾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범위 속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그치? 그럼 2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 크다. 우리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수직선을 그리셔도 되지만 1번에서 나오는 범위는 결국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이게 1번에서 나오는 범위가 되겠죠. 3분의 1보다도 크면서 2보다도 크거나 같아야 된다. 수직선을 그려보면 3분의 1보다도 크면서 2보다도 크거나 같아야 된다. 우리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여기. 괜찮아요? 그래서 1번 범위입니다. 자, 2번일 때는요, 절대값 아니 음수예요. 절대값이 풀릴 때 음수일 때는 뭐? 마이너스가 붙어서 풀리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x 플러스 2요. 4x-3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냥 푸시는 거야. 나 5x는 결국 5가 돼서 이번엔 x가 1보다 크다가 돼요. 여전히요. 2보다 작으면서 얘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이런 거죠. 괜찮습니까? 네,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여전히 이고의 관계입니다. 그럼 이제 수직선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시고 2보다 작으면서 1보다 작아야 해. 그래서 2번에서 나오는 범위는 어떻게 돼? x라고 1보다 크면서 2보다 작아야 해. 괜찮습니까? 1보다 크면서 2보다 작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범위는 1, 2. 요게 범위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아? 자, 그러면서 접속사 중요해. 1번과 2번을 잇는 접속사는요, 이고예요, 또는이에요. 어떻게 동시에 만족해요? 1번 경우 또는 2번 경우가 있다는 거니까 접속사가 또는이죠. 또는이라는 말은 1번 경우여도 되고 2번 경우에도 된다. 이것을 수학하에서는 무슨 집합? 합집합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찾는 해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 수직선상에서 다시 1번 영역 2보다는 크거나 같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여기요. 그리고 1과 2 사이다. 1과 허로로록 2 사이다. 여기 빵꾸. 괜찮아? 그래서 슉슉슉슉슉 여기도 있게 되면 여기가 1번 영역, 여기가 2번 영역.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을 합치면 나는 등호가 있고 나는 등호가 없었어. 그래도 어차피 합치는 거니까 최종 결론. 요 녀석이 결국 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색칠 끝없이 색칠. 그래서 x가 뭐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1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젠 답 맞춥시다. 나요, 노란색 x가 1보다 크다가 됐어요. 잘 봐. 그럼 고정되어 있는 것부터 그려. 1보다 크다. 얘야. 근데 이 노란색이 이 빨간색 범위에 포함돼야 된다는 거야. 미지수를 끼고 있는 걸 맨 마지막에 생각하는 거야. 고정된 것부터 수직선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얘를 생각한다. 그러면 빨간색이 노란색을 포함해야 되거든. 그때 이미지는 어떻게 잡혀? 이렇게 잡혀야지 빨간색이 노란색을 포함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확실하게 아는 사실은 A가 뭐보다 1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아. 그러면서 맨 마지막 가정에 뭐를 생각하라고? 등호가 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해해? 괜찮아? 야, 단답형 문제에서 1보다 작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완전히 답이 달라지는 세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등호는 맨 마지막에 생각하는 거야. 시작. 같아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포함이 된다라는 말 자체는 사실 이게 집합을 좀 다루고 있는데 포함이 된다라는 말 자체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 포함이 돼요. 다시 뭐라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 포함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돼. 엄밀하게는 수학 하에서 집합에서 배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등호가 올 수 있습니다. 네, 얘가 답이다라는 거죠. 괜찮아요? 근데 이런 풀이는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이런 거야. 나는 이렇게 푸는 걸 정말 좀 즐겨 쓰진 않아요. 그래도 교과서적인 풀이를 한 번은 해드려야 되니까 교과서과 시중 문제집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면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얘 연습을 잘해야 해. 어떻게? 나요 데카르트 아저씨가 만든 좌표 평면에서 각각을 그래프로 해석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지 볼게요. 나요 주황색이요. 이름을 갖다 붙일게요. 주황색 그래프들요. 절대값 x-2라고 말할게요. 그리고 나요 보라색이요. gx요. 나 직선이에요. 1차 함수 두고 4x-3이요. 그림을 그리세요 그냥. fx라는 주황색 그래프를 그립니다. 나 부메랑 그래프죠. 샤 부메랑 그래프예요. 여기가 2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2보다 클 때 우리는 이쪽 부분의 이름은 y는 x-2라고 부르고요. 2보다 작은 이쪽 부분의 이름은 y는 -x+2라고 부른답니다. 그래놓고 나요 보라색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보라색 그래프는요 y절편이 -3이요. 그래서 호로로 나 여기 -3이요. 0,-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몇 자리인 직선? 4자리인 직선이에요. 괜찮아? 그런데 직선을 그릴 때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니까 괜찮습니까?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요. x절편, y절편 얘네가 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y절편 하나 찍어주셨다라고 한다면 x절편 찍어주세요. x절편은 뭐? 4분의 3이요. 그러니까 요 정도 4분의 3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 4자리인 이런 그래프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나 기울기 4자리인 그래프 되니까 내가 y는 뭐야? 4x-3이라는 이 그래프야 얘들아.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쵸? 야 그럼 잘 들어봐. 잘 들어봐. 나 기울기 4거든? 나 기울기 1이거든? 우리들은 절대로 안 만나. 우리는 절대로 만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얘는 더 급격하게 얘는 더 낮게 깔려가는 그래프야. 그치? 그럼 교점이 한 개 생기잖아. 그 교점이 여기잖아. 여기 교점을 구해주세요. 교점을 구한다는 건 나랑 만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 -x+2와 나랑 만나요 이런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교점이 1이야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1,1인 거지 뭐. 여기다 집어넣어도 1, 여기다 집어넣어도 1. 교점은 1. 근데 너한테 구하라는 게 뭐야? 너한테 구하라는 게 뭐냐고. 어떤 그래프가? 주황색 그래프가 보라색 그래프보다 뭐 해야 된다? 아래 있어야 된대. 얘가 주황색 그래프였잖아. 이 주황색 그래프가 보라색 그래프보다 뭐에 있어야 된다고?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주황색이 작다며. 그치? 그러면 이 전체 구간에서 주황색이 보라색보다 아래에 있는 영역은 딱 얘를 기준으로 얘 왼쪽에서는 주황색이 위에 있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주황색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얘 기준으로 여기잖아. 예. 근데 여기도 등호가 있어 없어? 저기 등호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럼 나는 내가 찾았던 x라고 불리는 범위 자체는 얘를 기준으로, 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만 보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x는 1보다 크다야. 저기도 등호가 없으니까 나도 등호가 없는 거지. 그래서 x가 1보다 크다. 얘가 결국 얘야. 괜찮아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나는 별로 이걸 좋아하진 않아. 괜찮습니까? 난 별로 이걸 좋아하진 않아. 이해해요? 이게 교과서가 말하고 있는 원칙적인 풀이지. 우리들의 교집합 공통된 범위 찾고 2번 케이스에서 나오는 공통된 범위 찾고 1번과 2번의 무슨 집합 합집합을 해서 최종 범위를 찾아주는 거. 저게 교과서가 말하고 있지만 그냥
데카르트 아저씨가 만든 좌표 평면에 올려놓고 각각의 그래프 그리세요. 그러면 바로 해석되잖아요. 괜찮습니까? 네, 이 방법을 나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 잘 좀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가 보자. 자, 시작. 6번이요. 6번. 절대값 2x-3 거기에 다시 더하기 절대값 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 자자자자자, 나 이제 교과서 풀이 안 해. 그리고 요게 나처럼 지금 한 방에 한 20초 안에 안 그려지면 20초 안에 안 그려지면 30초 해 30초 하자 30초 안에 안 그려지면 절대값 그래프 개념 강의 1부 2부 꼭 참조해. 괜찮아요? 자, 나는 이제 다시는 그렇게 풀 자신이 없어. 교과서가 나한테 원하는 건 뭐였겠지? 이런 거였겠지. 교과서 잠시만 소개. 난 그렇게 안 풀 거야. 얘를 0으로 만든 x의 값 2분의 3이에요. 얘를 0으로 만든 x의 값 x는 0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절대값이 2개 있으니까 케이스를 몇 개로 나누자. 몇 개? 3개로 나누자. 이런 거야. 3개로 나눈다는 건 x가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x라고 불리는 게 0보다 크고 얘와 얘 사이 2분의 3일 수도 있고. 이게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뭐? 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2분의 3보다 클 수는 있다며. 등호는 한 번만 붙여주면 된다며. 그래서 나는 개인 취향으로 그냥 여기다 붙이는 걸 선호해. 물론 여기 붙이고 여기 안 붙여도 상관없어. 그렇지? 그럼 케이스 분류했지? 막 푸는 거야. 그것은 이제부터 이렇게 구간 나눠서 푸는 건 뭐를 참조해달라고? 답지를 참조해달라고요. 답지를 참조해주세요.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풀고 싶다고요? 데카르트 아저씨가 만든 좌표 평면에서 그래프를 그냥 그립시다. 우리 절대값 2x-3 더하기 3배의 절대값 x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나 상수함수 gx는 그냥 10이라고 불리는 나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상수함수. 얘를 그릴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라인 잡읍시다. 나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 0이요. 나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 2분의 3이요. 라인 잡읍시다. 왜 이렇게 삐뚤삐뚤해요? 허너너너너 x는 2분의 3. 라인 잡읍시다. 야, 어차피 직선 아니냐? 나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만 있으면 돼요. 점 찍어줍시다. 허너너너너 너의 점의 정체는 뭐니? 나 2분의 3, 2분의 3을 대입하세요. 2분의 3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2분의 9가 나오죠. 좋아요. 0일 때 점 찍어주세요. 0이면 너 꺼져. 0이면 너 뭐 나오니? 0,3이요. 너 아래 있었겠네. 이런 거지. 그러면서 상상의 나래요. 아니 2분의 3보다 크면 다 양수일 테니까 호도독 이렇게. 어차피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해. 이렇게. 그리고 나뭐 이렇게 그려지는 거. 노란색, 연두색, 빨간색이 만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fx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사실 30초라는 시간도 아까워요. 난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여러분은 실전에서 그냥 이렇게 잡아냈을 거라는 거야. 그럼 이제 나의 목적은 너라는 상수함수를 그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럼 y는 10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내가 2분의 9야. 4.5거든? 그럼 여기 있을 거 아니야. y는 10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교점 몇 개 생겨? 2개 생기잖아. 이 교점만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럼 나한테 필요한 것만 찾자고. 뭘 저걸 다 풀고 있어? 미쳤어요? 그냥 필요한 것만 찾으세요. 이 노란색 그래프의 이름은 y는 뭐였겠어요? 2분의 3보다 큰 1억을 생각하세요. 1억을 생각하면 양수 둘 다 양수니까 이 그래프, 이 직선의 이름은 뭐였겠어요? 5x-3이었겠죠. 괜찮아요? 나 5x-3과 내가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나는 그때 x의 값이요. 그래서 5분의 13이 되겠죠. 괜찮아요? y값 관심 없어요. 어차피. 나 빨간색 그래프요. 빨간색 그래프는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억을 생각하세요. 마이너스 1억을 들어놓으면 우리 둘 다 마이너스가 돼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이름은 y는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5x
플러스 뭐가 돼요? 3이 되죠. 교점만 찾고 싶은 거예요. 요 녀석의 교점은 나와 10이 만나, 상수함수가 만나요. 그때 x의 값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 돼요? 5분의 7이 되겠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 교점 찾는 행위까지 30초가 안 걸려야 해. 절대값이 3개든 4개든 5개든 뭔 상관이야? 넌 그래프의 개형까지 다 추론할 수 있어야 해. 괜찮아? 30초 안에 이걸 못 푸는 친구들은 반드시 개념 강좌 1부, 2부 다 참조해. 오케이? 평생 발목 잡히면 안 된다. 가우스 기호와 특히 절대값. 여기에 발목을 잡히면 안 돼요. 이런 거죠. 자, 나한테 구하라는 거. 상수함수보다 fx라는 그래프가 어디 있어야 된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상수함수보다 내가 그린 fx라는 저 그래프가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등호가 있다. 등호는 맨 마지막에 붙여주니까 fx가 아래에 있는 부분은 여기죠. 그럼 x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예요. 게임 끝났네요. 그러니까 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뭐보다는 확실히 커야 돼? 마이너스 5분의 7보다는 커야 해. 그리고 5분의 13보다는 뭐 해야 해? 작아야 해. 괜찮습니까? 내가 찾는 건 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x의 범위. 그러면서 등호는 맨 마지막에 생각해. 여기 같아질 수 있다며. 그러니까 나도 여기 등호를 붙이셔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하죠? 자, 이런 거 실수할 때 나 진짜 가슴이 너무 미어져요. 얘를 만족하는 정수래요. 마이너스 1.555예요. 그치? 여기에 속하는 정수. 정 자신 없으면 수직선 그리세요. 실수했다라고 말하지 말고. 마이너스 1, 0, 그리고 1, 2까지 이렇게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사실 실전이었다면 30초 컷 안으로 꼭 문제가 풀려야 되고 이렇게 푸는 건 교양이니까 답지풀이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7번. 번 2차 방정식이 있대요. x의 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3a 제곱은 0이에요. 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랬을 때 나한테 구하라는 거요. 나한테 구하라는 거는요. 알파 플러스 1 그리고 베타 플러스 1이 뭐보다? 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a의 값의 범위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나 좀 봐줘 얘들아. 여러분, 나는 한 번도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중요시한 적은 없어. 내가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맨 마지막에 놓으라고 항상 강의하잖아. 예. 네가 근과 계수를 첫 번째 빠따로 생각하는 순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네가 제일 못하는 거 있잖아. 식 세우기. 괜찮습니까? 맞아요? 식 세우기 이걸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근과 계수 이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건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근이 나왔으면 뭐 해야 돼? 대입할 수 있어야 되고, 대입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변 더하고 변변 빼면서 뉴식을 창조해내는 그 능력, 못하는 걸 잘 하셔야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당연히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사실을 난 알아요. 어떤 사실을 알아요? 솔1 선생님, 얘를 전개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알파 베타라고 불리는 것은 나 3a의 제곱이요. 나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불리는 건 마이너스 4a요. 그래서 내가 풀고자 하는 것은 a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이요. 3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답이에요.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문제를 답을 맞췄다고 끝내야 되는 세상은 아니에요. 요런 레벨로 풀리는 것은 하나니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건 식세우기고 뉴식을 창조해내는 그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걸 누가 못해요? 괜찮습니까?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머나 3a 마이너스 어머나 a 마이너스 0보다 작거나 같다. 나 a에 관한 이차함수 아래로 불러. 호로록 나 여기 3분의 1 여기 1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검은 바둑알 쇼로로로로. 그래서 답을 맞추는 건 이렇게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A보다는 작거나 같다. 네, 답을 맞출 순 있죠. 괜찮습니까? 근데 수학은 답 맞추는데 치중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거야. 자, 이제부터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싶냐면은요,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거든요. 얘요, 평행이동 관점으로 보는 것도 되게 우수한 학생이에요. 얘 근이 알파 베타래.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라고 불리는 건 근이 바뀐 거죠. 내가 얘의 함수의 이름을 fx라고 한다면 근이 1만큼 촉촉촉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니까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한 이 방정식 또는 함수 자체를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한 그 근의 모양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 생각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괜찮아요?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계속 말하기엔 좀 그러니까 아니면 이런 것도 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솔트라고 하긴 좀 창피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자체로서도 인수분해 될 수 있다는 걸 눈여겨서 보셔야 해. 그치? 무슨 소리냐면 x 더하기 3a x 플러스 a 0 아닌가? 여기까지 괜찮아요? 저 자체로 그냥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솔트라고 하기도 민망하죠. 한 근은 마이너스 3a, 한 근은 마이너스 a예요. 그치? 근데 어떤 녀석이 마이너스 3a이고 어떤 녀석이 마이너스 a인지 필요가 없죠. 어차피 우리들 곱을 묶고 있으니까요. 그치? 그래서 이 문제에서 너한테 원했던 건 하나는 마이너스 3a에다가 플러스 1을 해달라고 하고 하나는 마이너스 a에다 플러스 1을 해달라고 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야. 그치? 최고창의 개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양수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시고 똑같이 배운 대로 3분의 1, 1이라고 갖다 붙이고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괜찮아요? 사실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은데 평행이동은 어차피 뒤에서도 많이 볼 거라 딱 여기까지만 잠시 이야기를 하면서 자, 8번 문항 봅시다. 8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 플러스 1 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배의 a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된다.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요. 그런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자, 이 그래프의 이름을 fx라고 부른다면 이름을 준 거예요. 그냥 fx라고 부른다면 fx가 0보다 항상 크다라는 것 자체는 fx가 이건 해석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fx가 x축보다 0보다 크다 등호 없으니까 항상 위에 있다 이런 거야. 근데 내가 시험 끝나고 나서 항상 실수했다라는 녀석의 풀이를 먼저 보여드릴게. 이런 녀석이 정말 대한민국에 엄청 많고요. 시험 끝나놓고 지가 맨날 실수했대요. 실수가 아니라 실력인걸. 이건 실력이야. 자, 무슨 소리 하는지 봐봐. 선생님, 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이런 이미지가 잡혀야 돼요. 그래야지 항상 X축 위에 떠 있거든요. 그런데 위로 볼록할 수는 없어요. 위로 볼록하다라는 거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차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는 무조건 세 가지 아니냐?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이해해? 근데 여기서 너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선생님, 왜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점에서 만날 수 없어? 장난쳐요?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의 근이거든요. 그치? 그런데 2차와 어떤 직선 1차가 만나는데 그래봐야 결국 그 방정식은 2차인데 이해해? 어떻게 근이 세 개가 생겨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랑 같은 논리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도 어차피 세 가지 아닙니까? 두 점에서 만나거나 접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이 경우밖에 없죠. 괜찮아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그리면 돼요. 어머나 X축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 세 개의 그림 속에서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다라는 그림 자체는 없죠. 그러니까 얘를 바로 생각했을 거예요. 괜찮아요? 머릿속으로 얘를 반드시 생각했을 거야.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풀 거라는 거예요. 보통 학생들은 또 여기서도 두 가지 풀이가 있어요. 어떤 두 가지 풀이가 있는 거냐면 선생님, fx라는 얘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x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방정식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판별식이라고 불리는 것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사실은 두 가지 풀이가 다 가능하긴 하나
우리 친구들은 보통 최소값 자체는 생각하지 않고 보통은 판별식을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랑하는 것까지 뭐라고 너가 나쁘다는 건 아니야. 오케이? 예. 사실 풀이 과정은 두 가지야. 어차피 이 풀이랑 이 풀이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것까지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 최소값이 0보다 크다 또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풉니다. 보통 학생들은 판별식이 작다, 0보다 작다, 허근을 갖는다 얘를 중요시하니까 그렇게 한번 가보자고요. 그럼 판별식을 갖다 쓸게요. 판별식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나요 제곱해주세요. 9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요. 그래서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괜찮습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얘랑 곱하는 거니까 4배니까 마이너스 8에 a 플러스 1이 돼요. 얘가 0보다 작다. 얘를 푸는 거죠. 이게 판별식이요. 허근을 갖는다. 오케이? 괜찮아? 흥분하셔서 또 이러지 마세요. 그것도 내가 비난하는 건 아니야. 제곱해서 전개해. 그리고 다시 막 동리안끼리 막 처리해. 그러지 말고 인수분해를 괜히 배웠니? a 플러스 1 공통인수가 있잖아. 그럼 a 플러스 1 밖으로 빼세요. 괜찮습니까? 그러고 나면 여기 9 하나 있고 여기 a 플러스 1 있잖아. 그냥 쓰세요. 9a 플러스 9.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주세요. 괜찮습니까? 얘가 0보다 작다 이거 푸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당연히 a에 관한 다시 몇 참수? 2참수인 거 맞지? 그림 그리세요. 최고창의 개수 뭐예요? 양수죠. 그럼 아래로 볼록하게 그림 그리세요. 나 a에 관한 2참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치? x축 갖다 그리세요. 얘 a에 관한 2참수야. 나를 0으로 만드는 a의 값 마이너스 1이요. 그리고 나를 0으로 만드는 누구의 값? a의 값 뭐가 돼요? 도와주세요. 마이너스 9분의 1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여기다 쓰고 마이너스 9분의 1 여기다 갖다 쓰겠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얘가 9a 플러스 1이었으니까요. 괜찮아요? 그래서 0보다 작다. 빵꾸빵꾸 주로록.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선생님 크고요. 마이너스 9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놓고 나서 이게 단답형이었어. 근데 채점을 했더니 틀렸대. 넌 억울한 거야. 그래놓고 맨날 끝나고 나서 뭐 되는 줄 알아? 실수했네 이런다고. 이게 최악이야. 이게 유유야. 괜찮아? 왜? 어디가 틀렸을까요? 라고 물으시냐면 행동이 잘못됐죠. 얘가 문제에서 이차함수라는 말도 없었고요. 괜찮아요? 이차함수라는 말도 없었고 최고창에 뭐가 뜬 건데? 미지수가 뭐 한 거예요? 뜬 거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럼 사실 이렇게도 하셨어야 되거든. 어떻게? 아니 이때 요 그림은 아래로 볼록하다는 거 맞지? 아래로 볼록하다는 건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런 것도 사실은 쓰고 가야 해. 넌 이 속에서만 보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속에서 보는 거니까 문제될 거 없었어. 이걸 네가 안 썼어도. 근데 최고창에 미지수 뜨면 뭐 하라 그랬지? 케이스 분류하라 그랬잖아. 함수에서는 몇 가지? 3가지. 최고창의 개수가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괜찮습니까? 무조건 최고창의 개수가 미지수 뜨면 케이스 분류한다. 이건 행동 영역이야.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생각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생각이 나? 안 나. 행동 영역이 잘못됐으니까 나중에 생각하려고 한다면 생각이 안 나. 왜? 급하거든. 시험장에서는 이해. 얼른 풀고 다음 문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조급하게 풀다가 실수했다라고 말한다니까. 그런 행동은 하지 말라고. 최고창에 미지수 뜨게 되면 무조건 케이스 분류하고 가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네가 깜빡한 게 있지. 뭐를 깜빡했어? 깜빡이 아니지. 행동이 잘못돼 있었으니까. 유의의 사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a 플러스 1이 뭐일 때도 생각해줘야 해. 여기다 쓸까? 여기다? a 플러스 1이 최고창의 개수가 0일 때도 생각해야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최고창의 개수가 0일 때도 생각해야지. 0이라고 한다면 0. 그러니까 2가 0보다 크다. 이거 참이잖아. 예? 그러니까 a 플러스 1이 0일 때도 참이 된다는 거야. a 플러스 1이 0일 때 참이 된다는 건 a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참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답을 쓸 때 여기 등호가 있었어야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게 답이지. 등호 있고 없고가 제일 중요하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명심합시다. 최고창에 뭐가 뜬다면? 미지수가 뜬다면 뭐 합시다? 케이스 분류합시다. 그래놓고 절대로 실수했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절대로 실수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니? 네, 좋아요. 자, 이제 9번 문항 갈게요.
자, 9번 2차 부등식일 때 알파 플러스 1 x의 제곱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얘 해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4보다 작다 일 때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실수라는 말도 중요하고요.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나한테 구하라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내가 실수 알파 베타라는 말이 왜 중요한 거냐면, 자, 이 문제 풀 때랑은 상관이 없어. 그냥 편하게 들어. 자, 어차피 함수, 부등식, 방정식은 다 똑같은 세상 아닌가? 그냥 방정식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함수를 배우는 이유는 방정식부터 계산 연습하고 그 계산 연습한 것을 데카르트 아저씨가 만든 좌표평면에 그림 좀 그려줘. 이게 목적이야. 그래서 모든 함수를 배울 때는 함수 이전에 방정식을 배우는 거거든. 괜찮아? 그러면 결국 이것도 내가 너를 함수로 봤을 때는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요. 그런 x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 맞지? 그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와 뭐라는 거지? 4라는 거야. 근데 내 말 잘 들어봐. 왜 이런 말도 되게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항상 자세가 돼 있어야 해. 어떤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거지? 일단 실수가 나와? 그럼 마음의 준비 자세야. 이 문제를 설령 풀 때 안 쓸지언정 너는 준비는 하고 있어야 돼. 뭐를? 실수의 제곱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는 말 잘 들어야 해. 언제든지 함수는 방정식으로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내가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잖아요. 2창의 개수 알파 플러스 1, 알파가 실수라며. 그럼 2창의 개수도 실수, 1창의 개수도 실수, 상수항도 실수. 모든 개수가 실수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를 쓸 수도 있다는 거지? 켤레근의 정리를 쓸 수도 있다는 거야. 실수라는 말 없이 켤레근 정리 쓰는 건 이거야. 개수가 실수라는 건 확인도 안 해놓고 1 플러스 3i가 근이야. 그럼 1 마이너스 3i도 근이겠네? 그럼 바보야. 괜찮습니까? 근데 모든 개수가 실수일 때는 켤레근의 정리도 쓸 수 있다. 열린 생각을 갖고 가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서 난 보자는 거지. 그래서 나한테 구하라는 게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달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 끝났거든요. 뭐가 끝난 거냐면, 자, 계산은 니들이 그냥 이 문제를 굳이 어렵게 볼 필요는 없죠. 그냥 얘를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이 방정식에 무슨 근이? 두 근이 누구랑 누구라는 거지? 마이너스 2와 4다라는 거잖아요. 괜찮아? 별로 생각을 안 하시고 문제를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습니까? 다만 답 맞추는 거야 누가 못 맞춰요.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두 근의 합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우리들이 더하면 2가 되고, 걔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알파 플러스 1분의 부호 바꿀게요. 1 마이너스 베타가 돼요. 하여튼 식 하나 나왔죠. 식 하나 더 만들면 되죠. 곱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요. 우리들 곱하게 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8이 되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알파 플러스 1분의 1이 돼버려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알파 구하시고요. 그 알파를 여기다 대입하시게 되면 베타 나오잖아요. 그치? 베타 구한 다음에 둘이 더하세요. 괜찮아요? 그 계산은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잘 봐. 일단 근이 뭐와 뭐 사이래. 그러면 얘는 무조건 2차여야 되거든. 2차여야 된다는 말 자체는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개형이 중요해. 그럼 생각해 보는 거지. 얘가 아래로 볼록하고 위로 볼록하였을 때 x축보다 위에 있다는 거야. 그 범위가 얘라는 거야. 그치? 그럼 x축이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0보다 큰 범위는 여기서부터는 여기, 여기서부터는 여기가 되고, 이 그림 속에서는 0보다 큰 범위는 여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찾고 싶었던 건 이 그림이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내가 찾고 싶었던 건 이 그림이었던 거지. 내 말 괜찮아? 그러니까 최고창의 개수 알파 플러스 1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이해해요? 알파 플러스 1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위로 볼록해야 된다며. 그럼 최고창의 개수는 음수였겠네. 여기까지만 생각합시다. 괜찮아요? 수학 문제 풀 때 너무 이 문제 답만 맞추려는데 너무 주목하진 마세요. 연습할 때는요. 괜찮습니까? 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10번 문항이요. 10번 문항 보시면 어차피 식 세우기예요. 뭐라고요? 식 세우기예요. 이런 거야. 어떤 서점에서
하루 동안 X건의 숨마쿨라우레라는 책을 판매한 수익금이 200X 곱하기 400-X1이 돼. 잘 봐봐. 판매량을 X라고 한다면 숨마쿨라우레라는 책의 판매량을 내가 X라고 세팅한다면 그때 수익금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200X 거기에 400-X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X에 대한 범위에 제한을 두셨어. 어떻게? X라고 불리는 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0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제한을 둔 상태에서 들어가. 어떻게 해요? 숨마쿨라우레 한 건을 구입하는 가격은 2만 원이래요. 지금 판매량, 판매 수량이 X야. 그리고 한 건에 가격이, 구입 가격이 2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2만 원. 100원, 1000원, 만원 이렇게 2만 원. 그래놓고 하루 동안의 숨마쿨라우레에 대한 판매 이익을 400만 원 이상이 되게 하려면 뭐라고 지금 판매 이익이요? 판매 이익이 400만 원 이상이 되려면 나 몇 건을 판매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몇 권을 판매해야 되니? 결국 얘를 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를 세우는 거죠? 식을 세우는 거죠. 식을 세우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식을 세우는 거야. 자, 봐봐. 그러면 판매 이익이라고 불리는 건 뭐야? 이익이야, 이익. 괜찮아? 이익이라고. 이런 거잖아. 내가 오늘 물건을 10만 원어치를 팔았어. 10만 원어치를 팔았어. 근데 나는 물건을 띄워놓는데 가격이 3만 원밖에 안 들었어. 그럼 나의 이득은 7만 원 아닌가? 그치? 순수 이득, 판매 이익을 구하라는 건 일단 여러분들한테 뭐에서? 수익금에서 물건 띄워놓는데 가격이 있었을 거 아니야. 가격을 빼야지 그때 이익이 될 거 아니야. 괜찮습니까? 내가 판 것은 얘잖아. 200X 거기에 400-X에서 빼기 한 건당 가격이 2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20000 이게 2만 원이야. 괜찮습니까? 2만 원에 대한 X를 빼. 괜찮아요?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판매 이익이 400만 원. 4,000원, 4만 원, 40만 원, 400만 원. 짱나요. 괜찮습니까? 여기 X에 대한 몇 차 부등식을 푸는 거다? 2차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나 생략합니다. 이 계산은 생략할게요. 양변 200분의 1을 곱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쁘게 X에 대한 2차 부등식을 만드세요. 그렇게 나오는 답은 100보다는 크거나 같고 20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풀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직접 풉시다. 자, 그러면서 11번. 나는 별표 좀 쳐주실래요? (11번) 내가 아예 이렇게 써줄게. 네가 이 문제를 실수할 것 같거나 자신이 없다면 불안한 거야. 네가 자신이 없다면 대입해. 부등식 문제가 은근히 틀려요. 학생들이. 좌표평면에 대한 문제가 물론 킬러 문항이겠죠? 항상 그래왔듯이. 근데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실수했다거나 학생이 좀 어려우거나 아니면 갑자기 말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무슨 말 하는지 볼게요. 아예 제목을 내가 이렇게 크게 달아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봅시다. 연립 2차 부등식을 푼다는 거예요. 나 위에 식 1번식이요. 그냥 인수분해가 아름답게 되거든요. 어떻게 해? x 플러스 7
x-3이 0보다 작대요. 에이, 그냥 쓰겠습니다. 나요, 이 참수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나 x의 범위 자체는 1번 범위는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요 3보다는 작다 바로 구해져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2번인데 2번도 별다른 문제는 없어요. 자, 무슨 소리라는 거냐면 x-k요 x-k-2 얘가 0보다 작대요. 잘 들어봐. 나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라고 해. 그리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거야. 그런데 나 앞에 가로를 0으로 만드는 값은 k, 뒤에 가로를 0으로 만드는 값은 k 플러스 2. 야, 너 k가 커? k 플러스 2가 커? 어려운 질문 했니? k가 커? k 플러스 2가 커? k 플러스 2가 크잖아요. 이때는 k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되거든요. k, 여기 k 플러스 2. 그리고 여기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2번에서 나오는 요 영역은 x의 값이 뭐가 되는 거지 지금? k보다는 크고 k 플러스 2가 돼. 자, 이 문제랑 상관없이 개념. 자, 행동 여역을 잡아줄게. 이건 개념이야. 만약에 이 문제는 쉬운 이유는 k가 커, k 플러스 2가 커, k 플러스 2가 크다는 게 확실하거든. 근데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x 마이너스 알파라고 할까요? a라고 합시다. 그냥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지금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a와 b의 대소를 몰라요 이런 거야. a와 b의 뭐를 모른다고? 대소를 몰라요 이런 거야. 괜찮습니까? 그때는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여전히 케이스 분류야. 케이스 분류 몇 가지? 세 가지로 해주세요. 케이스 분류 세 가지로 한다는 건 이런 느낌이에요. 첫 번째 그림 갑니다. 호로록 이렇게 A, B. 두 번째 그림 갑니다. 호로록 이렇게 A, B. 세 번째 그림 갑니다. 호로록 이렇게 B, A. 이렇게 무조건 세 가지로 케이스 분류합니다. 1번 경우는요. A가 B보다 작을 때예요. 2번 경우는요. A랑 B랑 같을 때예요. 3번 경우는요. B가 A보다 작을 때예요. 이렇게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케이스 분류합시다. 오케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행동 영역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와주세요. 자, 볼게요. 나요.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문제는 이제 봐봐. 해가 존재해야 된대. 해가 존재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 이 접속사가 결국 이거야. 그러면 이 범위와 이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는 x의 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거든. 예. 동시에 만족하는 x의 값이 해가 존재한다는 말은 x의 값이 존재한다는 말이야. 괜찮아요? 보라색도 만족하고 연두색도 만족하는 공통된 범위가 존재해야 해. 그러면서 너랑 나랑 약속. 나는 얘를 그냥 구간의 사이즈라는 말을 자주 써. 적분을 가도 그렇고 선생님이 구간의 사이즈라는 말을 보통 많이 쓰는데 자, 마이너스 7부터 3까지 구간의 길이를 말해. 이때 사이즈는 마이너스 7부터 3까지 등호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사이즈라고 말하고 있어 나는. 이때 사이즈는 10이야. 자, 이때 사이즈는 어떻게 되겠어? 이때 사이즈는 k 플러스 2에서 그냥 k를 빼세요. 등호 있고 없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사이즈는 2야. 지금 보라색 사이즈가 되게 큰 거 맞지? 그럼 이렇거든. 기차놀이를 하는 거야. 내가 이거보다 고난도 문제를 이제 풀어드릴 텐데 선생님 보통 기차놀이라고 하거든. 자, 상상. 항상 수직선상에서 상상을 해줄래? 자, 구간의 사이즈가 10. 엄청 커요. 마이너스 7부터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3까지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연두색 사이즈는 좀 작아요. 그치? 그럼 일단 공통된 범위가 있으려면 마치 기차놀이를 하고 있어. 나 좀 봐봐. K가 만약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K 플러스 2가 있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뭐를 말했어?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구간이 아니지. 그럼 고정시켜놓고 우선적으로 그려. 수직선상 위에 뭐라고? 우선적으로 그리라고. 누구를? 얘를 우선으로 그리는 거야. 그리고 얘는 무슨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았다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얘를 무슨 놀이라고 부르냐면 11번 문항 같은 경우도 기차놀이라고 불러. 기차놀이야.
그러면 일단 얘를 기차라고 생각하는 거야. 칙칙폭폭땡 놀이를 할 거야. 오케이? 칙칙폭폭땡 이런 거. 지금 이상이라고 한다면 얘는 사이즈가 2고 얘는 여기서부터 사이즈가 10이에요. 지금 공통된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원하는 건 공통된 범위가 생기는 거죠. 그럼 안 만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기차를 이쪽으로 이동시키세요. 그러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쵸? 지금 안 만나요. 그럼 기차가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그러다 기차 자체가 이렇게 포함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다 또 가는 거예요. 이 기차의 사이즈는 2밖에 안 되거든요. 맞아? 칙칙폭폭 땡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다가 여기 호노노노노 요렇게 걸칠 수도 있어요. 선생님 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다가 기차가 이 범위를 아예 벗어날 수도 있어요. 괜찮아? 내가 풀고 싶은 거는 고정시켜 놓고 얘를 기차라고 생각하고 쭉 이동시키는 중이에요.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생겨도 공통된 부분 생기죠? 이 그림 속에서도 이렇게 공통된 부분 생기죠? 이 그림 속에서도 생기죠? 생기죠? 괜찮아요? 여기 안 생기죠? 괜찮아요? 여기 뭐예요? 안 생기죠?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일들을 풀고 싶은 거거든요. 내 말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내가 풀고 싶은 건 여기 기차의 이 앞대가리가 K 플러스 2였어요. 여기가 지금 K예요. 그리고 여기가 K고 여기가 K 플러스 2예요. K 플러스 2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이제 풀라는 것은 이렇게 풀래요. 이건 답지예요. 자, 이제 답지 설명할게요. 자, 답지가 너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답지는 너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요 녀석의 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7보다는 K 플러스 2가 뭐하고 크고 뭐보다는 3보다 작을 수 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나 좀 봐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 또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 경우를 보게 되면 K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요 대가리를 말해. K라고 불리는 건 마이너스 7보다는 크대. 뭐보다는 작을 수도 있다? 3보다는 작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래서 이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봐봐. 이때 K를 구하게 되면 이렇거든요. 호로록 가면 마이너스 9보다 크고 이렇게 가게 되면 1 또는 마이너스 7 K 3 이렇게 잡혀요. 여기까지 선생님의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세요? 근데 접속사는 이 경우일 수도 있고 야 나 어차피 이동풀이 안 할 거야. 이 경우일 수도 있고 이 경우일 수도 있다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이 그림 속으로 보게 되면 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7보다 크고 3보다 작다. K라고 불리는 게 여기 K라고 불리는 게 3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7보다 클 수도 있다. 근데 우리들 있는 접속사는 또는이다. 그럼 우리 그림을 수직선상위에서 그려보면 또는이라는 건 합집합이니까 결국 내가 구하려는 K의 범위는 마이너스 9보다는 뭐하고 크고 3보다는 뭐하다 작다. 이것이 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지금 답지의 설명이라고. 마이너스 9보다 3. 그런데 네가 이럴 자신이 없어? 이럴 자신이 없니? 그럼 나는 실수할 것 같거나 자신이 없다면 대입하라는 거야. 대입. 자, 선생님이 이젠 대입이라는 말을 뭐를 썼냐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범답안처럼 잘 식을 세팅할 수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문제마다 다르니까. 이젠 또 기차의 사이즈가 더 클 수도 있는 거고. 이해해? 문제마다 다른 거야. 두 개가 다 미지수를 포함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얘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자, 뭐를 무시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냐면 잘 들어봐. 내가 찾고 싶은 건 어차피 정수 K거든. 정수 K의 개수야. 야, 자 그럼 기차의 모양을 생각하는 거야. K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마이너스 10일 때를 생각하고 마이너스 9일 때를 생각하고 마이너스 8일 때를 생각하고 마이너스 7일 때를 생각하고 장난쳤어? 그럼 씨 다 조사하게? 지금 나랑 장난하니? 그게 아니야. 잘 들어봐. K라고 불리는 건 하여튼 마이너스 7보다 작아도 되잖아. 그치? 그 작은 거 몇 개를 그냥 갖다 쓴 것뿐이야. 흥분하지 마. 그러면 마이너스 10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0부터 여기가 마이너스 8까지지. 그럼 이 그림이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마이너스 9면 마이너스 9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7까지잖아. 여전히 안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해요? 되는 건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8부터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이너스 8부터 여기가 마이너스 6까지니까 요 그림이 정확하게 되겠네요. 그치? 그럼 가다가 어디까지 점점점 갑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정도에서 생각해주면 되잖아요. 기차 놀이가 중요해요. 그래서 맞아? 기차 놀이가 중요하다고. 그럼 너의 값은 언제까지 되냐? K가 조사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가다가 K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일단 탈락이지. 누가 탈락이야? 3이면 말도 안 돼. 3이면 기차가 딱 이쪽으로 왔거든. 3부터 5까지. 둘 다 빵꾸니까 말도 안 돼. 꺼져. 괜찮아? 2일 때는 되나? 2부터 4. 겹쳐지는 부분이 생겨. 그래서 2까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8부터 2까지 되는 게 얘라고. 괜찮아? 이 풀이만 멋지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제발. 오케이?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기차 논이만 축축폭포 땡 얘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이해해? 여기서 잡아낼 수 있잖아. 일단 K는 마이너스 7보다 작은 것들 이해해? 몇 개 써보세요. 안 되는 거 지워주세요. 그치? 축축폭포 땡 했으면 K는 3보다 작아야 되잖아. 이 그림까지만 생각하는 거니까. 맞아? 그럼 3, 2, 1 써주세요. 얘부터 안 돼요. 얘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8부터 2까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면 괜찮죠.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뭐라고? 실수할 것 같거나 자신이 없거나 시험 문제 풀고 시간이 널널하게 남았다면 이해해? 아니면 네가 설령 이렇게 풀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 그림 속에서 검산하는 거 그런 거 나쁘지 않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풀었을 때도 마이너스 8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8 대입하면 맞나? 맞구나. 그럼 2까지 맞나? 맞구나. 검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수직선상의 그림을 반드시 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는 그냥 얘를 기차놀이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내가 세는 것은 3부터 마이너스 9. 등호가 둘 다 없죠? 그래서 답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둘 다 등호가 없을 땐 3에서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신 다음에 마이너스 1개 더합시다. 그래서 답이라고 불리는 건 11가지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요.